노화, 그리고 죽음. 삶 속의 미수의 생각. 젊은 세포와 늙은 세포에 동일한 자극을 줬다. 자외선도 쏘이고 화학물질 처리도 했다. 저강도 자극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고강도 자극을 하자 예상과는 반대의 결과였다. 고강도 자극에서 젊은 세포는 반응하다 죽었지만 늙은 세포는 죽지 않았다. 2년 이상 이 같은 실험을 했다. 결과는 같았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노화는 증식을 포기한 대신 생존을 추구한다였다. 오늘 평생 노화를 연구해온 박상철 전남대 석좌 교수는 이 연구 결과를 보고 노화에 대한 인식을 확 바꿨다. 노화는 죽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과정입니다. 박 교수가 노화 과정을 긍정적으로 보고 당당하게 늙음을 맞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이다. 생명은 죽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실천에 옮긴 분이 세계적인 장수과학자 박상철 전남대 석좌 교수님이시다. 국제노인학 노인의학협회 회장상을 받았고 시노필 아시아 국제평화상을 수상할 예정이다. 최근 한 세미나에서 박 교수는 늙지 않고 아프지 않기 위한 먹거리에 대해 이야기했다. 10년 이상 한국과 세계의 백서인들을 직접 만나며 그들의 식습관을 관찰한 박 교수는 한국 특유의 장수 먹거리를 찾아냈다고 한다. 현대판 불로초인 셈이다. 그 첫 번째 불로초가 바로 들깻잎이다. 국내 최고 장수 지역인 구례, 곡성, 순창, 담양 등의 장수마을 주민들의 들깻잎 소비량이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많았다. 이들 주민들은 들깻잎을 날로 먹거나 절여 먹었다. 들깻잎의 효용을 분석했다. 들깨가 오메가3 지방산의 주요 공급원 역할을 했어요. 들기름에 나무를 묻히고 전을 지치고 들깻잎을 날로 혹은 된장이나 간장에 절여 드셨어요. 들깨가루를 추어탕 등에 듬뿍 넣어 드시더군요. 고등어, 연어 등의 많은 오메가3 지방산은 필수 지방산으로 필수적인 장수 영양소이다. 두 번째, 한식에서 찾아낸 불로식품이 된장, 간장, 청국장, 김치 등의 발효식품이었다. 육식하지 않으면 비타민 B12가 부족합니다. 이 영양분은 조용 기능일 뿐 아니라 뇌신경 기능, 폐화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백세인의 혈중 비타민 B12 농도는 정상이었고 육류를 주식으로 하는 서양인들보다 높게 나왔어요. 어찌된 일일까? 박 교수의 연구 결과 원재료인 콩이나 두부, 야채 상태에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던 비타민 B12가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다는 것을 알았다. 박 교수는 우리 민족의 전통 식단이 바로 한류, 케이크, 다이어트의 핵심이라고 한다.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장수 식단으로 알려진 지중해 식단에서는 올리브 오일을 많이 먹고 그린란드 식당에서는 생선, 오메가3를 많이 먹는다. 한국의 장수 식단은 채소도 신선한 형태가 아닌 데치거나 무쳐 먹는데 이런 조리 과정을 통해 장수에 도움이 되는 영양분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당당한 노년을 위해 골드 인생 3원칙을 제안합니다. 그 첫째는 일하자이다. 뭐든지 하면서 노년을 보내야 하는 것이다. 장수인들의 특징은 늘 뭐든지 한다고 했다. 나이 들었다고 움츠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자신이 좋아하고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한단다. 두 번째는 주자이다. 자신의 능력을 사회에 봉사하고 기부하며 베푸는 것이다. 나이가 먹었다고 받으려 하지 말고 뭔가 주려고 애쓰면 아름답고 당당한 노년이 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배우자이다. 일반적으로 은퇴를 하는 50, 60대를 지나 적어도 30년 이상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살고 싶다면 새로운 사회와 문화, 과학에 대한 배움에 조금의 주저함이나
망설임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잘 살아야 잘 떠날 수 있어요. 두려움 없이 떠나려면 미련이 남지 않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다 현명하게 생을 마감해야 한다. 이렇게 생을 마감한 분을 소개한다. 고인은 반년 전 암으로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다고 한다. 갑자기 닥친 죽음 앞에서 당황할 법도 하지만 그분은 차분히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했다. 혼자 살 아내를 위해 자그마한 집으로 이사를 하고 재산을 정리해 자식들에게 선물처럼 조금씩 나눠주셨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남기셨다. 사람은 마지막까지 잘 아파야 되고 잘 죽어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플 비용, 죽을 비용을 다 마련해 놨다. 너희들 사는 것도 힘드는데 부모 아플 비용까지 감당하려면 얼마나 힘들겠냐. 아버지가 오랫동안 준비해 놨으니 돈은 걱정 말고 나아가기 전까지 얼굴만 자주 보여줘라. 그리고 그분은 스스로 정한 병원에 입원하셨다. 임종을 앞두고선 의사에게 심정지가 오면 연명 치료를 하지 말라는 약속을 받고 문서에 사인까지 하셨다. 자식들에게 아버지의 연명 치료 여부를 결정하는 아픔을 절대 주고 싶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임종에 가까워서는 1인실로 옮기기로 미리 얘기해 두셨다. 자신이 고통에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고 누군가 겁먹을 수 있으니 가족들과 조용히 있고 싶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가족들 모두에게 각각의 영상편지를 남긴 것이다. 아들, 딸, 며느리, 사위 그리고 손자들에게 가슴 뭉클한 작별 인사를 하며 영상 끝에 이런 당부를 남기셨다고 한다. 사랑하는 딸아, 아버지가 부탁이 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하늘을 봐라. 아버지가 거기 있다. 너희들 잘 되라고 하늘에서 기도할 테니 꼭 한 달에 한 번씩은 하늘을 보면서 살아라. 힘들 때는 하늘을 보면서 다시 힘을 내라. 그렇게 자식들에게 마지막까지 존경스러운 스승의 모습으로 살다 가셨다. 어떻게 아파야 하는지, 죽는 모습이 어때야 하는지, 존엄성을 지키면서 인생을 마무리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몸소 보여주신 것이다. 우리는 주로 뭔가를 시작할 때 준비라는 단어를 붙인다. 출산 준비, 결혼 준비, 취업 준비. 그러나 마무리에는 준비라는 단어를 붙이지 않는다. 은퇴 준비가 그토록 허술하고 임종 준비라는 단어는 금기시대에 버린 이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60대 이후를 남은 힘, 남은 돈으로 살려고 한다. 그러나 자식들 공부시키고 먹고 살기 바쁜 현실을 버티다 보면 어느새 거짓말처럼 노후가 눈앞에 다가와 있다. 그때부터라도 정말 잘 죽을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자식들 형편에 따라서 아프고 자식들 돈에 맞춰서 병원에 끌려 다녀야 한다. 부모 입장에서는 존엄성이 사라지는 데다 자식들에게 너무나 미안한 상황이 벌어진다. 그 때문에 있는 대로 자식들에게 주지 말고 내 자존감을 지키고 마지막을 잘 정리할 수 있는 비용을 반드시 남겨둬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에게 후회와 원망 대신 아름다운 추억과 스승다운 모습을 남길 수 있도록 돌아가신 부모를 생각하면서 미소 지을 수 있도록 마지막 실력을 쌓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게 어디 보통 실력인가? 나이 들수록 부지런히 공부하지 않으면 그런 내공은 갑자기 안 생긴다. 60이 넘으면 고집이 세져서 남의 말은 안 들으니 스스로라도 배우고 깨달아야 한다.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한 통찰이 담긴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다. 그렇게 애써야 마지막에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죽을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 곱게 늙고 잘 죽는 것이야말로 한 사람의 인생이 담긴 진짜 실력이다. 이 글을 노년을 겪는 모든 분들과 나의 아들, 딸이 보라고 영상으로 만들어 남기는 것이다. 감사합니다.